만원 지하철에 끼어서 서 있을 때요. 우리 콩나물 시루 같다고들 하잖아요. 교실도 그렇게 부르고 명절 고속도로도 그렇게 부르고요. 정작 그 시루를 들여다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보고 나서 좀 놀랐습니다. 그 안에 콩나물들은 답답해서 저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눌러주니까 곱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2,000원짜리 한 봉지 콩나물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콩나물의 영양은 콩에서 온 게 아닙니다. 물에 담근 다음에 새로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비타민C를 보실게요. 마른 콩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싹이 트고 나면 나와요. 물 말고는 준 게 없는데요. 없던 게 생깁니다. 가바라는 성분도 그래요. 콩 상태에서 100g에 5mg이던 게 물에 담근 지 5일째에 26mg까지 올라갑니다. 5배 넘게요. 우리가 봉지째 사오는 건 콩이 아니라 콩이 물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이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생기죠. 물이 그렇게 중요하면요. 어떤 물에 담그느냐에 따라 콩나물이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하면 하필 전주가 떠오르는 거고요.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콩나물은 콩이 아닙니다. 굶주린 군사들이 냇물에 콩을 담갔다는 이야기부터 새벽 남부시장 국밥 한 그릇까지 가볼게요. 마지막에는 그 애써 생긴 걸 안 날리고 먹는 방법으로 착지하겠습니다. 935년 무렵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려가 막 세워지고 있었어요. 군사들이 굶고 있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이때 배연경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태조를 도와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그 사람이 병사들한테 좀 뜻밖의 일을 시킵니다. 콩을 자루째 냇물에 담가두라고 해요. 밭을 갈라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에 담가두라고요. 며칠 지나서 자루를 건졌더니 콩이 부풀어서 싹을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부피가 몇 배로 늘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풀고 갈게요. 쌀이 없어서 아쉬운 대로 때운 게 아닙니다. 쌀보다 빨랐습니다. 농사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건 사나흘이면 자랐으니까요. 물론 문헌에 딱 박혀 있진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00년쯤 지나서 이번엔 확실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1236년 무렵에 향약 구급방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의학서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됐어요. 이 책이 나온 사정이 좀 뭉클해요. 당시엔 아프면 중국에서 들여온 약재를 썼거든요.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 답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땅에서 나는 걸로 고쳐보자고요. 그 목록에 콩나물이 이름을 올립니다. 대두황이라고 적혀 있어요. 콩을 싹 틔운 다음에 볕에 말린 걸 말합니다. 말려두면 겨우내 두고 쓸 수 있으니까요. 한자 이름은 더 재밌어요. 대두황권. 누런 콩이 도르르 말려 있다는 뜻입니다. 생긴 모양을 그대로 이름으로 붙인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좋았어요. 800년 전에도 값비싼 걸 못 구해서 아쉬워하는 대신 발밑에 있는 걸 다시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그 답이 지금도 마틈에 대해 2,000원에 놓여 있고요. 저는 이 이야기들에서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흙도 거름도 없이 물만 줬는데 대체 뭐가 늘어난 걸까요? 여기서 콩나물이 다른 채소랑 완전히 갈립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는 거의 다 흙에서 자랍니다. 뿌리가 흙에서 양분을 끌어올리죠. 콩나물은 아니에요. 흙 없이 거름 없이 물만으로 끝까지 자랍니다. 양분은 어디서 올까요? 답이 좀 짠한데요. 자기 몸에서 끌어다 씁니다. 콩 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쟁여둔 저장 단백질이 꽉 차 있어요. 싹을 밀어올리려면 이걸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콩이 자기 저장고를 헐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을 잘게 잘라서 아미노산으로 바꿔요. 그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게 아스파라긴산이고요. 없던 비타민C도 이때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콩나물은 콩이 아니라 콩이 자기를 헐어서 차린 밥상이에요. 물만 먹고 자라니까 영양이 없을 것 같잖아요. 정반대입니다. 물에 담그기 전보다 늘어요. 이 잔치에도 정점이 있습니다. 6일에서 8일째예요. 아스파라긴산도 비타민C도 이때가 제일 높습니다. 온도는 20도가 딱 좋고요. 23도를 넘으면 물러지기 쉽고 15도 아래로 떨어지면 자라는 것도 느려지고 아스파라긴산도 덜 생깁니다. 부위도 한번 보실게요. 머리는 세포가 분열하는 자리고 몸통은 영양을 계속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콩나물의 진짜 알맹이는 노란 머리가 아니라 하얀 몸통입니다. 흙이 아니라 물이 키운다는 건
결국 어떤 물을 쓰느냐가 콩나물을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산지가 갈립니다. 전주는 예부터 물 좋기로 소문났어요. 1929년에 나온 별건곤이라는 잡지에 전주 콩나물 국밥이 소개되는데요. 거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콩나물을 기르는 것은 물인데 이렇게 맛이 다르다면 전주의 물이 좋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유를 물로 짚었던 거예요. 좋은 물로 기르면 잡내가 없습니다. 콩 특유의 그 풋내 있잖아요. 그게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전주 콩나물은 그냥 데쳐서 소금만 뿌려도 맛있고 국을 끓이면 국물이 맑으면서도 깊습니다. 콩도 남달랐어요. 서목태라는 재래종을 썼습니다. 쥐눈처럼 작고 까맣다고 해서 쥐눈이 콩이라고도 부르고요. 약성이 좋다고 약콩이라고도 합니다. 임실 쪽에서 많이 나던 걸 전주로 들여왔어요. 이 콩으로 기른 콩나물은 생긴 것부터 다릅니다. 머리가 작고 줄기가 가늘어요. 얼핏 보면 볼품없어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한번 씹어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삭한 결이 달라요. 물기만 툭 터지는 게 아니라 단단하게 받쳐주다가 경쾌하게 끊어집니다. 씹을수록 고소해지고요. 그런데 지금 전주 국밥집에서는 이 콩을 거의 안 씁니다. 이유를 들으면 좀 허탈해집니다. 껍질이 검다 보니 아무리 씻어도 검은 조각이 한둘 붙어 있거든요. 손님들이 이걸 덜 씻은 걸로 오해했습니다. 명성을 만들어준 콩이 오해 때문에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주를 이렇게 봐요.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라 그 새벽을 보러 가는 데라고요. 동선부터 말씀드릴게요. 남부시장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남문 밖에 서던 장에서 출발했어요. 1905년에 공설시장으로 문을 열었고요. 한창 때는 전국 쌀값이 이 시장에서 정해졌습니다. 부산이랑 마산 상인들까지 쌀 사러 올라왔어요. 여기서 꼭 하나 곁들이셔야 합니다. 모주라고 불러요. 막걸리에 생강이란 계피, 대추를 넣고 한번 끓여냅니다. 끓이면 알코올이 거의 날아가서 도수가 1%도 안 됩니다. 아침부터 마셔도 취하지 않는 술을 만들어낸 거죠. 국밥 한 술 뜨고 모주 한 모금, 이게 전주식 아침입니다. 배부르시면 걸어서 한옥마을로 넘어가세요. 경기전에 태조 어진이 모셔져 있고 길 건너에 전동성당이 마주 서 있습니다. 오목대까지 올라가시면 기와지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가시면 밤까지 채우실 수 있어요. 남부시장 야시장이 250m 골목에 매대 40여 개를 펼칩니다. 2,000원어치 콩나물 보러 갔다가 하루를 통째로 여행하고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한 그릇 비우고 나오면 속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게 몸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봐야겠죠?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술 드신 다음 날 콩나물국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술이 몸에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다음 날 머리 아프고 속 울렁거리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이걸 치우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돌리려면 NAD라는 조력자가 붙어야 해요. 아스파라긴산이 바로 이 NAD를 만드는 걸 돕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더 빨리 분해되는 거고요. 이걸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 연구팀이 밝혀냅니다. 1994년에 호주 퀸즐랜드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어요. 아세트알데히드에 아스파라긴산을 섞었더니 농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이유도 모르고 끓여주시던 그 국이 30년 전에 학회에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콩나물에는 이소플라본도 들어있는데요. 콩에 있던 게 싹이 트면서 몸이 쓰기 좋은 형태로 바뀝니다. 이건 사람 대상으로 쌓인 자료가 꽤 두껍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의 뼈 밀도를 본 연구가 63건 모였어요. 이소플라본을 드신 분이 4,753명, 안 드신 분이 4,272명이었습니다. 그중 18건을 따로 묶어보니 하루 106mg을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쪽에서 뼈 밀도가 의미 있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꾸준함으로 갈립니다. 한 번에 몰아드시는 게 아니라 밥상에 자주 오른다는 점이 이 식재료를 살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이 좋은 걸 냄비에서 다 날려버리실 수 있거든요. 먼저 확실히 해둘 게 있어요.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 드세요. 흙이 아니라 물에서 키우는 작물이라 유통 과정을 생각하면 한 번 더 열을 가하는 게 안전합니다. 생으로 무쳐 드시는 건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익히는 방법에 따라 남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조리법별로 비타민C가 얼마나 날아가는지 실험한 자료가 있는데요. 물에 삶으면 33%가 빠져나갑니다. 기름에 볶으면 24%,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16%고요. 볶았다가 다시 국으로 끓이면 38%까지 갑니다. 그럼 제일 적게 잃는 방법은 뭘까요? 쪄보세요.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몸에 좋다고 푹 끓여오셨다면 사실 거기서 제일 많이 흘려보내셨던 거예요. 하는 법도 간단합니다. 냄비에 물 한두 컵만 붓고 콩나물을 위에 얹으세요. 뚜껑 덮고 센 불에 5분이면 끝납니다. 여기에 간장이랑 참기름, 다진 마늘, 고춧가루 넣고 무치시면 돼요. 밥이랑 같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쌀 위에 콩나물 얹어서 그대로 밥을 안 치고 양념간장에 비벼 드세요. 국물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 고스란히 다 드시게 돼요. 마지막으로 뿌리요. 떼야 하냐 마냐 말이 많죠. 뿌리에 아스파라긴산이 많다는 얘기가 오래 돌았는데 경북대에서 부위별로 재봤더니 평균적으로는 뿌리보다 몸통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잔뿌리는 편한 대로 하세요.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무침을 하실 거면 굽은 것보다 곧게 뻗은 콩나물을 고르세요. 훨씬 덜 질깁니다. 처음에 콩나물시루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이 좀 다르게 들려요. 빽빽하게 눌려있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없던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요. 흙도 없고 거름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물 한 바가지 뿐인데도요. 콩은 자기를 헐어서 없던 비타민을 만들어냅니다. 굶주린 군사를 먹였고 800년 전 의학서에 이름을 올렸고 새벽 시장 사람들의 아침이 됐고요. 오늘 장 보실 때 한 봉지 담아보세요. 삶지 마시고 5분 만져보시고요. 이런 이야기들 계속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